Hello, hello everyone. Today I have some question. I got the mail which says account termination. But until now, no problem. My channel and my account have no any problem. Previously, I got similar mail from Google. This time also from Google. And that time my channel, my account had many problems. I did delete previous one and made this new channel. But this time, no problem. And previous mail was very long. I think that the problem was from traffic attacking. And this time the mail is very simple notification. Anybody has same problem? Please tell me. 지금 그 영상 하나를 시범용으로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아직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원래 메일이 오고 바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번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거나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이제 뭐가 해지됐다고 메일이 왔는데 되게 간단해. 저번 거는 길었거든요. 길었고 뭐를 할 수 있는 그 루트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이 왜 해지됐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해지되지도 않았고 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그냥 검색 같은 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날 검색을 해봤는데 없기 때문에 근데 구글에서 오류로 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건데 이게 갑자기 사라질 또 그 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 같은 그런 케이스이신 분들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뭐 영상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야겠죠. 오늘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왜 늦게 통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6.28 혁명을 그 사실 그 시범용으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느라고 주제 자체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6.28 혁명을 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종족 본능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 콘텐츠도 찍어놨는데 그것 나중에 올려서 링크를 걸던지 아니면 천천히 기다리시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6.28 혁명이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라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1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보다 오히려 짧은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제 아시아 한자문명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국가, 영토국가가 이미 진시황 때 영토국가에다가 중앙 집권적으로 관료 쫙 가는 군현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나라를 거치고 당나라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 문물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하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변형이 안 되고 그게 좀 수용이 많이 된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가 이제 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가 밑에 있던 귀족 밑에 있던 가신들, 신하들, 칼잡이들이 쭉 이렇게 오긴 했지만은 국민국가의 개념, 영토국가의 개념 이런 것들이 서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서구는 68혁명도 프랑스인데 혁명 중에서 이제 서구의 혁명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혁명이죠. 1789년.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 국민국가를 만들어준 혁명이에요. 이상하죠? 프랑스 혁명은 뭐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프랑스는 그때 국민국가였나?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는 국민국가 개념이 유럽권에서 일찍 좀 생겼죠. 근데 그게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원래 가문 대 가문으로 전쟁을 하다가 동네끼리 뭉쳐가지고 이 바다 건너 동네끼리 뭉쳐가지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나중에 영웅 잔다르크니 막 나오면서 좀 서구에서는 일찍 된 편이야.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른 데 다 가문 중심일 때, 다른 데 다 성주 중심이고 뭐 이럴 때, 봉건제일 때, 거기는 일찍 된 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프랑스, 영국, 또 그때야 약간 수백 년 전에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오늘 충정리 한번 해봅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아직도 주마다 독립하려고 하죠. 이를테면 바이에른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가면은 카탈루니아 이런 데 막 독립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퀘벡주도 또 스위스도 잘 사는 주들은 그 조그만 거기에서 주들이 막 20몇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잘 사는 데는 독립을 하려고 해. 독립을 해도 그 유럽 내 그 균형 뭐 이렇게 잘 맞추면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그 유럽 내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각 주, 각 성주, 각 가문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죠.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일단은 문명국가가 늦어진. 서구는 원래 그런 세상이거든. 봉건제를 가진. 동양에서는 그런 곳이 일본 정도밖에 없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문명권에서는. 일본은 뭐 굉장히 일찍부터 계속 봉건지였으니까. 근데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오래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쌓여온 것들이 이제 폭발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제 늘 그렇죠. 지금도 프랑스는 이렇게 뭐
소리 내고 이러는 거 굉장히 잘하고 하는 나라죠. 근데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평등 박애 같은 그런 좋은 이념을 내세웠지만은 그때 당시로서 너무 급진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프랑스야. 그러면은 요 주위에서 다 큰일 났다. 우리 가문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다 이건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연합해서 막 무력 충돌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안 그래도 프랑스는 혁명 뒤에 반동 하면서 엄청 혼란해졌어. 프랑스 혁명은 1789년 그때 탁 시작되고 완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된 혁명이란 말이죠. 그게 이 주위로도 이제 막 퍼지면서 보편 이념 같은 게 독일 같은 데서 정리가 되고 대충 지금 제가 위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오랜 이 부침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우니까 게다가 다른 데는 야 이거는 완전 급진적인 거야. 아니 자유라니 평등이라니 너무 급진적인 거야.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 가문에서 유럽의 가문에서 이걸 어떻게든 진압을 해야 된다. 우리 쪽으로는 번지면 안 된다. 우리 동네로, 우리 가문으로는.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때 이미 국민국가 그 개념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있었고 영토 국가의 개념 이런 것까지도 왜냐면 요 영토 가지고 이제 계속 백년을 다퉜으니까 그러면서 원래 가문끼리 하던 게 이제 부족들 다 모이고 가문들 모이고 하면서 프랑스, 영국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이미 그 국민국가 개념이 있었고 야 이거 어떻게든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때 탁 등장한 게 몇십 년 후에 나폴레옹이 딱 등장을 하죠. 19세기 초. 요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19세기 말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된 게 나폴레옹 때문이야. 조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맥락은 뭐냐면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국민국가가 된 그 원인. 싸우다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고 얘네가 얘네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독일이랑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갈라져 있어. 여기 센 애들이 독일도 일정 부분 있고 이탈리아도 옛날부터 번성했던 지역이 일정 부분 있어가지고 그런 거 플러스 교황과의 문제 플러스 프랑스가 또 늘 갈라놓는 영국 프랑스는 일찍부터 했으니까 그 짓을.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탁 가니까는 나폴레옹은 자유평등 박애를 전파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침략자지, 정복자지. 그죠? 근데 이 침략을 당하면서 드디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퀘벡주가 됐건 아니면은 이 뭐 카탈로니아 스페인에서 잘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네치아, 바이에른 이런 잘 사는 데가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왜? 역사상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살면은 이 전체에 대한 이 1인당 이 GDP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가. 그리고
이를테면 유럽 난민 문제에서 유럽이 막 이렇게 흩어졌다가도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걸로는 좀 다시 뭉치는 편이지만은 이를테면 막 흩어지고 막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난민 문제가 됐건 또 이쪽에 그리스 이제가 또한 10여 년 전에 문제가 있었죠. 물론 이쪽도 다 그 금융 위기 때 2008년 이때 다 조금씩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다 미국의 그 채권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럽 전체에 문제가 생길 때 가문별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우리가 혹은 국가별로 생각을 해도 아니 왜 독일이 이걸 해야 돼?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는데 지지도 많이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단 말이야. 영국은 그냥 아예 그냥 엑시트 해버리고 그죠? 브렉시트를 해버리고 그런 게 얘네의 속성인데 그때 국민국가, 영토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야. 나폴레옹이 차고니까는 이제 6이랑 거의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을 하면서 독일의 국기, 이 프랑스는 자유평등 파괴인데 독일도 뭐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세 개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검정색의 그 당대 그 상황에서 빨간색 피를 흘려서 노란색 황금의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이런 데 침략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우리도 힘을 써보자 뭐 이런 그런 의미로 그 전까진 다 가문의 문장 그런 거 예전 게임에 있었는데 뭐야 나는 맨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냥 단군 할아버지 무슨 어디 뭐 나주 쪽에 무슨 가문 뭐 어디 쪽에 가문 이런 데도 나주 목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잖아. 가문의 문양이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은 막 여기저기 장미전쟁 같은 경우에도 지들끼리 가문의 그 문양이 다르잖아. 백장미와 막 그 흑장미 저 붉은 장미와. 근데 여기도 그게 있어. 가문의 문양이 있어. 근데 그게 국기로 그 계기로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중2 수준으로 하기로 했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난 예전에 중학교 때 독일은 원래 계속 독일인 줄 알았거든. 고등학교 때는 좀 이상했어. 독일이 계속 독일은 아니네.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프로이센이 이제 그 통일되기 전에 독일인 셈이에요. 프로이센 이렇게 배울래나 잘 모르겠네. 프러시아 프로이센 이렇게 그때 당시엔 나왔었는데 그 프로이센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마키아벨리적으로 이제 군비 확장을 하고 비스마르크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철을 정책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국기 아래로 모여서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서 나폴레옹이 6.1을 막 다 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다 건드리면서 다 전쟁을 해. 전쟁을 해서 다 이겨. 대부분 이겨. 그래서 그때 한 백몇십 년 전에 독일이 나온 거야. 그리고 요 이탈리아는 어떠냐? 이탈리아도 여기가 이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잘 살아.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섬들이 있지 막 뭐 시칠리아도 있고 사르데니아. 제 친구분이 그의 고향인. 근데 여기랑 완전히 우리식으로 치면은 부산에서 조금 더 들어간 지역에 사투리 센 분, 어르신분들이랑 거의 얘기 안 통하는 식으로 여기도 그냥 사투리끼리 하면은 얘기도 잘 안 통한대. 같은 뿌리를 가져 나오지만. 그 정도로 사투리가 이제 심해졌다는 거지. 그리고 문화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그 음악 있죠? 그 음악이랑 다른 음악이 사르데니아 음악이 있어. 그거를 많이 올리시던 분이 계신데 지금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중간에 교황청이 있거든, 로마에. 그러니까는 교황파랑 왕당파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교황파랑 세속 그 왕파랑 그리고 이 지역 가문들이랑 다 이권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 비스마르크가 했던 역할을 여기에서는 옛날에 위인전, 영웅전 이런데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가리발디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싹 무력으로 다 통일을 해서 딱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것도 이제 사실 좀 즉흥적인데 저번 거 즉흥적이었듯이 오늘 것도 이거 이제 알아보려고 즉흥적으로 일단 좀 찍는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일 때 거의 밑바닥이 그냥 다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러워. 자, 68혁명도 프랑스였는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쫙 퍼졌는데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였고 쫙 퍼졌어. 서구 가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게 정교해지는 건 뭐 독일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정교해지고 영미 쪽에서 또 다른 해석으로 또 정교해지고 하지만은 근데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거는 일찍부터 싸우면서 이제 좀 컸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네들은 제국주의 막 벌써부터 하던 때고. 근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여기가 왜 쫄았냐면은 이런 데가 다 통일조차 제대로 안 된 그냥 가문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자유주의가 리버럴이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빨갱이인 거야, 빨갱이. 이런 데로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군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가문 가지고 안 되는구나. 프랑스면 프랑스, 그리고 우리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이쪽 동네, 거의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는 이쪽 동네가 뭉쳐야 되는 거야. 통일국가가 시급하구나. 국민국가가 시급하고 영토국가가 시급하구나. 바로 싸움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과 이탈리아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늦게나마 통일한 거예요. 통일 과정에서는 각각 말했던 교과서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실제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것도 일단 앞쪽에 오늘도 좀 즉흥적인데 일단 이것도 며칠 좀 두고 본 다음에 이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